제가 맡은 부분은 최적화예요. 최적화인데, 이제 보시면, 그, 네, 어쨌든 최적화 부분은 이제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를 갖다가 이제 해를 갖다가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느냐. 우리가 지금 모델링을 하면서 손실 함수도 정의를 했고, 뭐 여러 파라미터들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 최적화는 해를 갖다가 어떻게 잘 찾아가느냐의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6개의 최적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애들이 단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각해낸 방법이고, 단점이 많으니까 이 단점을 해결해 나가는 단계의 스텝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배치, 뭐 미니 배치, 확률적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확률적 경사 하강법부터 설명을 할게요. 확률적 경사 하강법은 손실 함수를 계산을 해서 이 경사가 가장 가파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낮은 지점에 도달한다는 이 가정을 갖고 만든 방법인데요. 이 확률적 경사 하강법의 특징은 고정된 학습률을 갖고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이 나오겠죠.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고정적으로 학습률을 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경사가 깊은 곳에서는 훅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천천히 가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훅 가기 때문에 이렇게 최적해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고정된 학습률의 반대는 학습률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학습률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처음 세 가지는 우리가 고정된 학습률을 갖고 이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최소 지점에 정확히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해가 있는데, 해가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경우들을 조금 나열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협곡 같은, 그러니까 여러 디멘전 인풋이 있기 때문에 N 차가, 2차가 아니고 3차가 아니고 여러 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협곡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냥 경사하강법은 그레디언트가 가장 작은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들이 훅훅 많이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곡에서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훅훅훅훅. 이 협곡에서는 이렇게 최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학습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미분인 기울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탕원형의 상황에서는 또한 최적의 해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주 오랜 시간 학습을 해야지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방법은 이 기울기에 따라서 확확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움직이는 속도의 관성을 추가해서 이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확률적 경상강법은 되게 이제 단점이 많아요. 단점이 이제 첫 번째가 협곡에서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디멘전이 크기 때문에 안장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게 돼요. 안장점이 뭐냐면 미분값이 0이면 최대점, 우리가 이제 미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최대점, 최소점 인 걸로만 이제 배웠죠. 고등학교 때는. 근데 안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장점은 이쪽에서 보면은 최소점인데 이쪽에서 보면은 얘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학습이 종료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장점은 불행하게도 이게 되게 많아요. 무수히 많고
이 안장점의 그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분값이 0인데 최소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최대의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치면 안장점의 확률은 이 1-2분의 n은 그 디멘전이거든요. n-1의 1이니까 이 n이 무수히 커지면은 이 안장점이 많을 확률이, 안장점의 확률이 엄청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장점에 딱 도달을 했는데 얘가 최소점도 아닌데 최소점이라고 결론을 내고 학습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료가 되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즉 두 번째 단점은 안장점에서 얘는 해가 아닌데 학습이 종료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갖다 보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미분값이 0인데 값이 최소면 최소점, 제일 크면 최대점, 뭐 그렇지도 않으면 그냥 안장점이라고 하고 학습을 뭐 진행시키는 그런 대안이 있을 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진행하던 속도에다가 이제 관성을 주면 좀 더 손쉽게 탈출할 수 있다는 방법이 뒤에서 보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의 그 단점은 그 그라디언트, 즉 기울기에 따라서 그 얘가 그 방향이라든가 그 이런 거를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확률적 경사하근법이 가장 그 진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새에 이루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계산값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를 경사하근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일관성 있게 그 해로 그 정답으로 직진을 하게 하려면 경로를 좀 덜 바꿔야 되는데 이 덜 바꿔야 되는 방법이 바로 그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고안된 게 모멘텀이에요. 그 모멘텀은 뭐냐면 그 최적화를 향해 진행하던 속도에 관성을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라디언트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니까 방향이 바뀌니까 이렇게 막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이 속도를 이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벡터를 더해 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협곡이라던가 안장점에서 학습이 안 되는 문제라던가 진동하는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 핵심 개념은 그레디언트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레디언트가 샥 바뀌었죠. 근데 속도가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벡터를 더해줘서 실제 스텝은 이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경로를, 원래 경로는 SGD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SGD 모멘텀에서 이렇게 가도록 속도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가파른 경사를 만나게 되면 이 속도, 가속도가 생겨서 학습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보시면 이 비슷한 식이 뒤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눈에 좀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t 플러스 1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파라미터, 업데이트될 가중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중치에서 마이너스 알파 vt 플러스의 속도를 갖다 더해줬죠. 속도는 뭐냐면 지금의 속도에 로우를 어느 정도 곱해주고 합은 벡터의 합이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f 미분 값, 그 현재의 그레디언트를 더해서 그걸 더해서 요거를 갖다가 어떤 개수를 곱해서 지금의 그 가중치에 업데이트 해준다. 이렇게 그 벡터로 그림으로 표현된 걸 이 식으로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은 그러면은 뭐가 좀 그 장점이 있을까? 뭐에 비해서 SGD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를 한번 보시면 그 관성이 생겨서 진행하던 속도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진동하는 게 좀 덜 하겠죠. 그리고 안장점이나 지역 최고 지점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 미분값이 0인데 속도값을 더해주니까 이게 아닐 경우에 땡겨주면서
안장점은 탈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로컬 미니멈에서도 이제 탈출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드럽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가 가파르게 되면 그레디언트의 가속도랑 그 경사의 속도를 더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해줄 수가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SGD에서는 그레디언트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 가는 게 좀 줄어들죠. 근데 얘는 그 그레디언트 가속도에다가 경사 속도도 더해줬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최적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SGD에서도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얘가 속도를 더해줬기 때문에 아까 여기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슉 천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슉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이게 잘못되다 보면 이게 슉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이거를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그 최소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는 작아지지만 속도는 컸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어떤 최적해를 그냥 확 벗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버슈팅이 되는 단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완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최적화 주변에서 그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만들어주는 정교화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속도를 좀 줄여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SGD 모멘텀의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식이 속도를 갖다가 어떤 알파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레디언트만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버슈팅 방지를 시키는 레스토로프 모멘텀이라는 그 방식은 이 오른쪽의 식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벡터를 갖다가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했고 여기는 플러스를 했는데 이 알파 값을 여기 앞에다가 먼저 더해 준 약간 좀 변형된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앞장에 잠깐 보여주시면, 네. 안장점이나 지역 최고 지점을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저는 조금 잘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여기 조금 설명 좀 한 번 더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제가 이해한 대로 이제 제가 막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SGD 같으면은 그레디언트만을 반영을 해서 그 딱 이제 경로를 바꾸거나 아니면 얼만큼 이동할 고정 학습률이니까 그 그레디언트를 이동을 해서 고정된 학습률만큼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0이 되면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점이 됐든 최소점이 됐든 안장점이 됐든 미분값은 0인데 다행히 미분값이 0인 게 최소점이면은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데 만약에 로컬 미니멈이 아니라면 근데 안장점의 그 학습을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안장점의 그레디언트가 0이지만 SGD 모멘텀을 사용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서 그레디언트가 0인데 내려왔던 속도를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미분값은 0이지만 플러스 알파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 조금 이쪽으로 해서 하면 이렇게 쭈루루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학습은 진행을 하게 되면서 미분이 0이어서 더 이상 학습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을 막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르게 설명을 더 추가해 주실 분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일단 넘어가고 이제 혹시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다가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시면 나중에 또 설명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주님? 네, 네. 네. 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오버슈팅을
이제 오버슈팅이 그런데 이제 좀 그렇게 막 이렇게 약간 속도를 더해서 막 이렇게 당겨가다 보니까 그 SGD 모멘텀은 오버슈팅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오버슈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스테로프 모멘텀이라는 게 고안이 되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아이디어냐면, 그 진행하는 속도에 관성을 주기는 주는데 일단 하는 속도를 먼저 가보는 거예요. 이게 오버슈팅이 될 건지 될 건지 한 걸음 미리 가보고, 만약에 오버슈팅이 되면은 그 된 만큼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벡터를 어떻게 더했냐면 이런 식으로 더해서 이렇게 쏴버렸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한 번 갔어. 간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해서 이제 실제 스텝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약간 벡터를 더해주는 데 있어서 약간 변형을 준 것 같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번 속도를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도록 그레디언트로 교정을 해서 다음 벡터의 위치를 정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변형을 줬고, 앞에서는 SGD 모멘텀이 요 식이었는데요. 네스테로프 모멘텀은 이런 식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바뀌었죠. 한 번 더 가본 그거죠. XI가 아니라 XT, XT죠. 그 XT가 아니라 한 번 가본 거의 벡터를 이제 그레디엔트에 적용을 해서 알파 값을 더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스테로프 모멘텀은 뭘 하기 위해서 했다? 오버슈팅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고안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억제가 되는 모습을 이 그래프 상에서 교과서에서 설명을 해줬고요. 요거를 계산하는 방식은 그 계산 트릭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게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맨 처음에 이 V를 갖다가 한번 미리 가본 위치를 갖다가 VT 플러스 1을 VT로 곱한 다음에 그 가본 거에 그레디언트의 알파 값을 더해서, 그러면은 XT 플러스 1은 지금 값에 요 값을 해준다는 걸로 이렇게 딱 정의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트릭을 이용을 해갖고 XT 햇을 XT 플러스 로 VT로 이렇게 해서 해준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요 식으로 이게 쭉 따라가 보시면은 아마 그냥 좀 이해가 안 되진 않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갖다가 다시 풀어보면 뭐에 대해서? X 해트에 대해서 풀어보면은 결국에는 X 해트 T 플러스 1은 XT의 햇에 속도를 더한 거에 그 속도 차이 T 플러스 1과 VT의 차이의 어떤 로 값을 곱한 걸 갖다가 교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직관적인 수식, 유도된 수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버슈팅을 이제 막았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됐겠죠? 그러니까 잘 안 돼서 이제 나온 것이,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학습률을 적용을 할 때 고정된 학습률을 적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학습률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적용을 했는데, 이제 점차 줄여가는 방식이 있었고, 어떤 공면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학습률을 정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다그레드라고 저는 있는데요. 아다그레드라는 건데, 핵심 개념은 뭐냐면 이제 고정적 학습률보다는 적응적 학습률이 더 성능이 좋을 거다라는 건데, 어떻게 정할까? 그러면 경사가 가파르면 조금씩 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경사가 좀 완만하면 쿵쿵쿵 이제 좀 성큼성큼 이동을 해도, 그러면서 이제 학습을 시켜도 괜찮을 거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전체의 공면의 변화량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 각각의 변화량, 그러니까 기울기의 변화량의 제곱의 합으로 이 공면의 변화량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면의 변화량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면 그 기울기의 변화량에 따라서 학습률을 변화시키자라는 아이디어가
이 아다 그레드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식으로 어떻게 나타냈을까? 그래서 좀 너무 작게 한 것 같긴 한데 밑에를 보시면 그 그레디언트 제곱 합을 t 플러스 1의 그 그레디언트 제곱을 합은 그 앞에 거 rt에다가 t의 t 시점에 그 그레디언트의 제곱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xt 플러스 1은 어떻게 그 정의를 할 것인가 하면 xt에다가 빼기 그 그레디언트에다가 얼마만큼 학습 그레디언트에다가 앞에 학습률을 그 곱해주는데 얘를 갖다가 공면의 변화량 플러스 입실론 분의 알파, 알파는 어떠한 상수죠. 그걸로 해서 공면의 변화량이 크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조금 가고, 그쵸? 조금 가고 학습률을 작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공면의 변화량이 별로 없어서 이게 작은 값이 되면 알파를 조금만 수로 나눠주니까 이 앞에 곱해지는 상수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학습률이 결과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조금 움직이고 기울기가 작으면 많이 움직이는 그 학습률을 크게 만들어주는 이게 계산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아이디어를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잘 됐을까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단점이 생겼어요. 어, 일단은 t가 진행을 함에 따라서 얘를 갖다가 계속 누적적으로 더해졌기 때문에 그 공면의 변화량이라는 거 자체가 계속 커지니까 학습률이 점점 작아지는 단점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 이게 급격하게 만약에 그 매우 가파르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조기에 학습이 그냥 중단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아다그레드부터 고정적 학습률을 벗어나서 적응적 학습률을 그 적용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공면의 변화량의 그 그레디언트의 제곱을 합으로 정의를 해버렸더니 어떠한 단점이 발생을 했냐면 학습이 진행이 될수록 이제 변화량을 누적적으로 더해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너무 계속 작아지는 단점이 발생을 했고 이게 만약에 맨 처음에 초기에 이게 값이 훅 떨어지게 되면 그냥 조기 종료되는 단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안이 된 게 RMS 프롭이라는 게 제안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그 보완을 했을까? 얘는 그러면은 다 더하긴 더하는데 그 그레디언트의 제곱들을 다 더하긴 더하는데 최근 거는 가중치를 많이 둬서 많이 더하고 예전 거는 그냥 가중치를 작게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률을 또 적응적으로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하나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최근 거는 많이 더하고 옛날 거는 조금만 더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그 현상을 없앨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하니까 이제 잘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제곱을 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그 공면의 변화량을 그 지수 가중 이동 평균을 사용을 하자라고 해서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을 해냅니다. 제가 요거는 밑에서 얘는 뭐였냐면 이제 아다그레드의 그 수식이었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죠? RT 앞에 베타를 곱하고 이 그레디언트의 제곱에 앞에다가 1 마이너스 베타를 더한 거예요. 그 외에 그 x t 플러스 1을 업데이트하는 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왜 지수 가중 이동 평균이 되냐? 라고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식을 유도를 할 거고요. 이제 베타는 그러면 어떻게 정하냐? 그러면은 이제 보통 가중치로 0.9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입실로는 분모가 되지 0이 되지 않게 더해주는 그냥 아주 작은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일단 베타는 뭐다? 0.9다 라는 걸 갖다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베타는 RT 앞에 붙어 있는 곱해주는 가중치인데, 그러면은 T를 0.9로 크게 두고 다른 거는 좀 작게 두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왜 이게 지수 가중 이동 평균이 되는지를 갖다가 식을 유도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RT 플러스 1은 베타 곱하기 RT의 1 마이너스 T 가중 그라디언트의 제곱인데, 또 RT를 이렇게 계속 넣어가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RT는 베타 T 승분의 R1. 그러니까 베타는 0.9였죠. 1보다 작아요. 근데 그걸 T승을 했으면은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0에 가까운 값을 R1에다 더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앞에 상수가 베타가 안 붙어 있는 게 XT의 그라디언트의 제곱이 되겠죠. 걔는 1로 가용치를 두고, XT 마이너스 1의 그 그라디언트의 제곱은 이제 베타 0.9로 두고, 이런 식의. 어쨌든 요 앞에 그레디언트들의 합 앞에 더해지는 그 앞에 그 곱해지는 베타가 지수승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지수 이동 평균이 된다고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쭉 흘러왔던 그 어떤 최적화의 그 아이디어의 흐름은 맨 처음에는 고정된 학습률을 사용을 했다가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다그레드부터 아니야, 우리는 정정 학습률을 적용을 할까 해서 이제 RMS 프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법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게 그 아담인데요. 아담은 뭐냐면 그 SGD 모멘텀, 즉 어떤 확률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가중치를 찾아가는 최적화 방법인데, 거기다 뭘 더했어요? 속도를 더 더해줬죠. 속도를 더해줬으니까 이제 속도가 빨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RMS 프로비 적응적 학습률을 이제 어떤 보완을 해서 잘 만든 알고리즘인데, 그거를 갖다가 더했어요. 그래서 진행하던 속도에 관성을 더해줬고요. 그 다음에 적응적 학습률이라는 거를 이렇게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만든 게 아담입니다. 얘는 뭐냐면 관성에 대한 장점,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학습률을 이렇게 적응적으로 잘 변형을 해서 반영해줘서 이 또한 최적화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두 개의 장점만을 결합한 최적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화 성능이 되게 우수하고 잡음 데이터에 민감하지 않고 또 여기서 아까는 설명을 안 했지만 이 학습 초기 경로가 편향이 되는 그 RMS 프로브의 문제를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 태어난 게 이제 쭉 앞에의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다음 알고리즘이 태어나게 되는데, 얘도 이제 RMS 프로브의 그 학습 초기 경로가 편향되는 문제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또 나온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어려운 식이 나오는데, 아담은 그 어떤 V, 그 SGD 모멘텀의 식을 하나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RT 플러스 1, 얘는 뭐예요? 그레디언트의 제곱을 누적해서 이제 그 학습률에 반영을 시키는데, 요 R을 갖다가 시키는데, 얘를 갖다가 베타를 가중치를 나눠서 지금 거는 옛날 거는 조금 가중치를 더해서 하는 걸 갖다가 이 최종 식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베타1은 0.9, 베타2는 0.99 정도로 세팅을 하고, 입실론은 아까와 같이 0에 아주 가까운 어떤 수를 갖다가 세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은 왜 그 RMS 프로브의 그 식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왜 이제 초기화해서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튀게 되는지, 초기 경로 편향이라는 게 초기의 경로를 딱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그거의 경향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엉뚱한 대로 확 튀어버리는 거죠. 그거가 이제 초기 경로 편향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왜 발생을 하는지 여기 수식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타 1은 0.99를 세팅을 했다고 하고요. 베타 2는 0.99를 세팅을 하고 보통 이제 그 변수값은 조금 00으로 세팅을 보통 하죠. 근데 여기서 V0랑 R0를 0으로 세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R0가 0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베타 2는 0.99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엄청 작은 수, 얘는 아예 그냥 0이 돼버리고 얘는 엄청 작은 수, 0.01의 그 그라디언트의 초기값의 제곱이니까 엄청 작은 수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엄청 작은 수가 되는데 그러면 그 xt에 그 어떤 엄청 작은 수를 알파 어떤 상수로 나눴으니까 얘는 엄청 큰 수가 돼요. 그거에다가 속도를 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어떤 속도에 그냥 속도에다가 엄청 큰 수를 곱해버렸으니까 xt와는 엄청 다른 수로 이렇게 확 튀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식 자체가 갖고 있는 단점 때문에 그 초기에 그냥 편향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아담은 그래서 이제 약간의 트릭을 이용을 해서 고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 했던 것처럼 앞에서 가지고 온 식을 어떤 식을 요 식을 아담의 식을 VT는 1 베타 1 t의 VT 플러스 1이라고 그냥 그 값을 그냥 대입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초기값을 이 식에 위에 올려놨나 안 올렸죠. 이 V1과 R1을 계산을 해보면 영역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V1은 0.1 X0의 그라디언트, R1은 0.01 X제곱의 제곱에 그라디언트의 제곱에 0.01을 곱한 거가 되는데 그냥 요거를 갖다가 대입을 해버려서 그냥 0.1을 그러니까 그 1-0.9 하면 0.1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V1을 그라디언트, R1을 그라디언트 제곱을 대입을 해줘갖고 이런 식의 맨 처음에 이런 식의 그 값을 대입을 해줘갖고 그러면은 그라디언트의 제곱에 입실론을 더한 거에 알파가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값이 되게 작아지진 않아요. 앞에서 보면은 0.01의 그라디언트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래도 어떤 값을 100배 정도 키워준 값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분모를 100배를 100배를 줄여줬기 때문에 어, 키워줬기 때문에 그쵸? 큰 값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게 더 막 값이 전체적으로 커져갖고 이게 막 엉뚱한 방향으로 튀게 하는 그 단점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 뭐 어떠한 알고리즘적으로 막은 게 아니라 그 초기 값을 약간 트릭을 줘갖고 이 R1이 엄청 작아지는 거를 방지시킴으로써 그 초기 편향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그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막 그렇다라고 이제 수직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이제 머리에 탁 나오면 되게 좋기는 한데 혹시 이게 다 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게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고 얘는 고정된 학습률, 협곡이나 안장점 진동위에서는 이제 잘 안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XGD 모멘텀인데 이 그 속도라는 거를 더 더했다. 그래서 진동을 해결을 하고 부드럽게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며 안장점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 속도를 더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게 또 대안이 나왔냐면 레스테로프 모멘텀이 나왔는데 얘는 현재 속도를 한 걸음 더 가보고 그 다음에 오버슈팅 된 만큼 다시 내려왔다. 그러니까 벡터를 t 플러스 1의 거를 더했다. 그리고 요 세 개는 고정된 학습률이었는데
적응적 학습률을 적용한 그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그게 아다그레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학습률을 적응적으로 정했느냐? 기울기의 제곱합, 그레디언트의 제곱의 합을 제곱합을 갖다가 학습률로 나눠줘 갖고 원래 초기의 학습률로 나눠줘서 이렇게 적응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조금 가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많이 갈 수 있도록 식을 만들어줘서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수령하고, 그런데 얘가 이제 너무 가파르게 이게 값이 줄어들게 되면 초반에 학습이 중단되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RMS 프로브이 나왔는데, 얘는 초반에 학습이 중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근 경로 공면 변화량에 가중치를 더 많이 둬서 결과적으로 지수 가중 이동 평균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 단점을 보완을 했는데, 얘는 어, 그 초기에 편향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단점이 있기는 했는데, 이 아담이라는 게 나와서 이 SGD 모멘텀과 RMS 프로브를 결합시켜서, 즉 관성에 대한 장점이 있었고 적응적 학습률을 적용을 해서 최적화 성능에서는 너무 우수하더라. 그리고 잡음에 민감하지도 않고, 또한 학습 초기 경로가 편향되는 RMS 프로브의 문제를 해결했더라 라는 걸 갖다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다, 아담이 성능이 제일 좋다, 웬만하면 그냥 아담을 쓰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4장의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외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최신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냥 네, 그냥 닥치고 아담, 닥치고 렐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리키렐로도 쓰긴 하지만요,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거 한번 말씀 들어보시고 아담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그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조금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